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상황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에서 캔들 패턴대로 반전 나오고 추이 추세 그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에서 수익 잡아내셔야죠. 그 수익 만끽하고 계십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그 밖에 많은 종목군들이요. 캔들 패턴 나와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멀리 미국의 엔비디아도 사상 최대치 고점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의 흐름이죠. 자, 오늘도요.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 받으시고요. 교육에서 나오는 종목으로 내일장 바로 불기둥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셔야죠.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서 전 거래일에 배운 내용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이 상승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기본적인 거래일 수의 기준,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편입 설정 범위와 되돌림 구간까지 설정을 해서 배웠습니다. 편입 설정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편입 설정 범위는 요 라인을 넘겨줄 때에 그때의 장악형의 기준이 된다 했죠. 그리고 윗꼬리 부분까지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연찮게 혹은 평상시에 보고 있어서 하락 추세에서 음봉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개파락 이후 혹은 뭐 비슷한 자락에서 감싸는 흐름, 그 흐름이 나왔다면 여기서 사나요? 여기서 사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승 장악형이 확정되면 여기서 편입, 그리고 요 꼬리가 달린 여기서까지도 편입.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이 종목을 못 보고 있다가 검색을 통해서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 들여다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3거래일제 기준에서. 3거래일제 기준에서. 요 몸통 상단 그리고 요 꼬리 부분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이 된다. 눌려져 내려올 때의 기준은요. 눌려져 내려올 때에 요 기준봉에서, 이 기준봉에서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절반의 높이와 요 구간까지를 전부 편입의 설정 범위. 되돌림의 흐름에 손절 범위를 설정한다라고 한다면요. 요 라인을 이탈할 때, 첫날의 기준이죠. 이 양봉이 같이 움직여지고 있을 때, 그때는 요 라인이 이탈되면 정리. 그리고요. 확정되고 난 이후에 들여다봤다면 기준봉이 얘가 아니라 얘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기준봉으로 형성 기준이 잡히잖아요. 변동성이나 캔들의 크기에 대해서. 결론은 요 절반을 훼손시킬 때에 그때는 물량을 정리한다. 그러면 편입 구간부터 정리 구간까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있어서 나는 3거래일째 보게 됐어요. 만약에 이날 보게 됐어요. 이날 검색을 해서 이날 보게 됐어요. 그럼 이날 보게 됐을 때 편입 구간은 마찬가지로 이 고점부터 이 라인까지를 전부 편입 구간. 여기가 이탈되면 정리 구간. 3거래일의 기준에 장중의 기준이에요. 뻗어 올라가면 뻗어 올라갈 때까지의 기준에 전부 편입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에. 확정되고 나서 봤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확정되고 난 이후에 3거래일의 몸통과 꼬리까지 전부 편입 구간. 나는 공격적이야. 변동성 큰 거 알겠어.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손절을 하거나 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분할 매수 기준에 요 라인의 몸통까지 혹은 요 캔들을 묶어서 하나로 놓고 보면서 그 라인의 절반까지. 3거래일의 캔들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3거래일의 캔들의 기준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3거래일 캔들이 요만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만한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라인의 요 범위만큼 전부 편입이고 되돌리는 구간의 요 절반을 기준을 잡습니다만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묶어서 놓고 보면서의 절반. 만약에 캔들의 크기가 이 정도 뭐 혹은 그 이상이다. 그러면 요 절반을 되돌림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일 교육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하락 장악형과 하락 장악 확인형을 배울 거예요.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 그럼 그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을 보시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때 같은 맥락의 기준을 복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의 이 내용들,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윤정두가 정리해 놓은 거고 방금처럼의 편입이나 되돌림의 구간에 대한 해석도 전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의 흐름.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줍니다. 1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15조입니다. 예? 코스피 특례 편입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MSCI 지수 편입 1순위입니다. 일봉이 나오기 전에, 예? 일봉이 여러 개 나오기 전에 분봉의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5분봉 차트에서 이때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편입의 기준을 장중에 보고 있어서 여기 혹은 그 다음 요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라면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게 얼마요? 최대 폭의 7만 원의 기준. 이게 얼마 갑니까? 22만 원. 7만 원에 여기서 편입만 됐어도 쭉쭉쭉 그 다음 계속 올라왔잖아요. 22만 원. 와우. 이런 흐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 걸로 분봉, 일주 월봉에서 다 대처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라 하셨던 2차 전제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봉입니다. 2022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예요. 이게 몇 퍼센트 올라온 겁니까? 51%인데 캔들 패턴 뜨기 전 또 최고점의 기준까지 전부 설정하면요. 얼마요? 약 80%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IR 관련해서 IRA 관련해서 22년 하반기에 와 에코프로 형제가 올라간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간 것 같아요. 아이 삐삐삐삐삐.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홀딩스는요. 얼마 못 움직였어요. 50% 미만 35% 40%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80%, 시가총액 5위 LG화학이 75%, 시가총액 6위 삼성 SDI가 70%.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의 2차 전지의 흐름은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였어요. 그리고 변동이 나온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죠. LG화학의 81.84% 그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유동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져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죠.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의 80%의 강세. 마찬가지로 LG화학, 삼성 SDI. 이 종목군들이 20년도 7월 이후에 테슬라랑 똑같이 움직였다가 22년 하반기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혼자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 IRA가 호재라고요? 무슨 얘기야. IRA가 없었으면 더 혜택, 수혜를 더 많이 받죠. IRA 때문에 제한적인 수혜를 받는데 그것을 포장을 자꾸 하는 거죠. 야, IRA 지금 확정치가 나와가지고 이야 내년에 뭐 얼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아이고 참.
그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결론은 7월 말 이후에 2차 전지는 끝났다. 개별 종목 기준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명확히 시간이 지나더라도 왜 2차 전지가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먼 훗날 바이오주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엔터주가 됐든 게임주가 됐든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제대로 수익 내고 마지막 자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어떠한 내용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국은 4대 천왕 캔들이 뜬다 이거죠. 아래 꼬리 부분은 양봉의 아래 꼬리 부분은 몸통이다. 결국은 장악형이 떠주고 이 추세의 흐름, 이 흐름이 LG화학과 삼성 SDI의 수익 범위까지로 확장이 된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2023년이에요. 2022년도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포스코홀딩스가 30몇 프로뿐이 못 움직였어요. 2023년도에 왜 움직입니까? 그냥 묻지 마죠, 사실은. 묻지 마. 왜 물어봐? 명분만 있었죠. 포스코 그룹주인데 그룹 차원에서 야, 우리 2차 전지 사업에 올인할 거야. 집중할 거야. 그럼 철강 안 할 거야? 철강하죠. 성장성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저평가 상태야. 삑삑삑 아니죠. 철강의 PER은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 PBR은 0.3배에서 0.5배 움직였어요. 근데 막 그냥 올라서서 7배, 8배, PBR이 막 0.8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저평가라고 논한다? 그거는 삐삐삐. 거기다 지주회사 격이죠.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강세를 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 장악 확인형, 장악형의 캔들의 크기가 평상시의 캔들 대비 1.5배 이상의 캔들의 크기가 뜨죠. 거래는 분명히 터졌겠죠. 그리고 나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하고 날아가서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날아가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96% 움직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온 자락이 7월 달의 기준입니다. 그럼 이때 따라붙으면 돼요. 이때. 뭐 미리 들어가서 대처하는 거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완벽하게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해줘서 메이저의 수급 범위까지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주봉입니다. 23년도 1월 달에 땅! 이거 왜 움직였어요? 1월 달에 수주 공시 나오고 1월 26일 날 테슬라의 급격한 반등 이후에 장악형 빵 떠주고 그러고 나서 어디 하나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매도 신호가 나온 적이 캔들 패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장악 확인형이 떠주고 여기까지만 놓고 잡으시더라도 최저점이 17만 6,500원 그리고 18만 원에서 계속 움직였죠. 그 상태에서 얼마입니까? 40만 원을 넘겨요. 시가총액이 17위 정도 놓여져 있었어요. 17위 정도. 7,740만 주짜리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한 17조, 15조, 17조 요 사이. 그런 종목의 뭐 100% 이상의 상승률 어마어마하죠. 요것만 놓고 잡았어도. 응?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뭐 10배 갑니다.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옆에도 가지 마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월 31일 날 상승 장악형이 뜨는데 비이성적인 몸통이긴 해요.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가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 없죠. 여기서만 추가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면서 석별형이 뜬 겁니다. 저 자락이 12만 원대예요. 이 자락이 24만 원입니다. 일봉입니다. 거래일수로 상한가 포함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거래일 만에 더블이 나온 거예요. 8거래일 만에 더블. 주식수가 1,900만 주짜리잖아요. 2천만 주가 채 안 돼요. 그럼 12만 원일 때 얼마? 2조 4천억짜리가 5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2조 4천억에서 5조. 어우,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장악형이 뜰 때 그때 기준에서부터 스타트로 편입의 기준이 잡혔다면 이야 그런 수익 범위들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제주반도체 그러면 좋아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주반도체 윤정두는 제주반도체는 1조 미만이라 제한적으로 봅니다. 윤정두가 아무리 뭐 기네 아니네 해도 여러분들께 제주반도체가 나쁜 회사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제주반도체 지금 시가총액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무슨 뭐 3천억 이하, 2천억, 1천억짜리 갖고 나와서 제주반도체가 끝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방송에서는. 응? 결론적으로 어이구 여기 떴네.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슝슝슝. 그렇게 하고 나서 일봉 차트인데 분봉의 기준에 정점 인식이 잡히면 뭐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캔들 패턴이 나오면 재차 편입하고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잖아요. 지금의 기준도 사실은 제주반도체 캔들 패턴으로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다? 추세의 지속이다. 아이고 근데 갖고 계시던 분 팔았다고 그러셨네. 그럼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1점 미만은 교육용으로 비중 좀 낮게 잡으셔서 들여다보시는 기준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제가 뭘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하이닉스 상승 장악형 뜨고 여기서부터 얼마 올라와요? 90% 넘는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올해 하이닉스 상승률만 90%가 넘어요. 그 흐름 속에 누가 있어요? 엄마맘맘마 엔비디아 뭐 정신이 없죠. 어? 엔비디아 상승 장악 확인형, 엔비디아 여기서 상승 장악 확인형.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추세의 지속이네요. 정점의 인식이 잡히질 않네요. 정점에서 이렇게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뜨면 이럴 때는 그래 안녕 빠이빠이. 근데 최고점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장악 확인형이 뜬다? 장악형이 뜬다? 왜 못 들어가요? 이차전지처럼 7월 말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아웃.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최소 3개월, 가격 조정 최소 30에서 50% 이상. 둘 다 이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대신에 앞전 고점을 넘기려면 거래가 점진적으로 더 터져야 돼요. 언제처럼? 7월 초순 중순처럼 거래대금 항상 1, 2, 3위, 4위, 5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변동성 보세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런 2차 전지의 기준을 잡을 거라면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아 싫으세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장 조치가 완화되면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엄청난 수익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제대로 배우셔야겠죠. 오늘은 석별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석별형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도도요. 이제는요. 연식이 다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상승 장악형 배웠으면은 우리가 하락 장악형 이렇게 해서 하락 장악형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석별형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 한 잔도 안 먹고 지금 방송인데 뭐 술을 어디서 먹겠어? 술 한 잔도 안 먹고 맨정신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졸아본 적 있으세요? 윤정도는 5년 전부터 그게 되더라고. 23시 오늘도 온라인 방송 진행해 드릴 건데 너무너무 졸리면 서서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순간 졸아요. 농담이 아니라 서서. 지금도 깜빡한 거예요. 제가. 정신 똑띠 챙기고 제대로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질문 주셨는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LG그룹이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LG그룹주 중에서는 이제 LG화학이라든가 LG전자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거의 수년, 수십 년을 포트폴리오로 채워왔는데 자사주 이익 소각이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자사주 이익 소각의 개념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대형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렇게 일단은 짧게 하고 23시에 추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탈 뒤지면 일정 범위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해서 마음 먹고 그래도 짧게라도 얘기해드려야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그 IMF 쪽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룹사들이 자꾸 투명성이 없이 돈을 벌으면 옆에 회사에 돈을 지원하던가 저쪽에 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든가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무시한 대주주만의 살찌우는 행위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그렇게 해서 IMF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주사 전환입니다. 경영의 투명화. 그렇게 해서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죠. 누가 말을 듣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차명계좌 활용해서 내 차명계좌로 세금 덜 내려고 이렇게 지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그것이 금융실명제를 통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철퇴를 때리죠. 이건 윤정도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윤정도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외국인 기관 지분이 적었던 그리고 부채가 가장 많기도 했던 대우그룹이 그냥 공중분해를 시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부채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요. 가장 먼저 LG그룹이 알아서 LG, GS, LIG 뭐 이렇게 다 나뉘었죠. 그리고 현대그룹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의 난 뭐 이런 것도 왕자의 난인가요?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현대그룹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주사 전환을 해요. 삼성만 지주사 전환을 안 했죠. 왜냐하면 삼성은 부채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재할 내용도 제한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그룹에 줘야 되는 당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찍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지주사로 전환해서 대부분 이제 지주사 전환할 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지주사에 자사주를 남기고 그 자사주는 의결권이 생기게 해줬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근데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득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합까지 가능해. 그래서 인적 분할하는 업체들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지주사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수합해서 사업사의 지분을 일부 정리해서 지주사하고 맞바꿔버려요. 그래서 지주사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 전체를 장악하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사주를 더 사기도 하고 지주사 전환되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던 부분에서 삼성그룹이 드디어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물산이 지주사 개념인 거지 지주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주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던 과정 속에 최순실 씨 사태 빵 터지면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삼성그룹만큼은 지주사 전환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할 수 있는 법이 특별법이에요. IMF 이후에 계속 특별법으로 진행이 됐고 그것을 계속 연기를 해오면서 지주사 전환할 때 자사주 부분을 의결권을 주는 부분이 생긴 건데 결론은 최순실 씨 사태 빵 터지고 삼성그룹만큼은 안 된다고 시민단체가 반대를 합니다. 다른 그룹 다 됐는데 지금도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만 안 된다 해서 삼성그룹이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자사주 이익 소각. 얼마요? 삼성전자 자사주 이익 소각 그 당시 기준에 14%를 합니다. 14%.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4%면은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250조 정도 해요. 200조로만 잡을게요. 14%면은 와우. 30조인가요? 그죠? 30조에 달하죠. 30조를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그 주식을 소각을 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이 주당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자사주 이익 소각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삼성그룹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나머지 주주환원 정책의 자사주 이익 소각은 뭐 중견그룹주들이나 일부 종목에서 이루어지는 건 봤어요. 그런데 LG그룹이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한다? LG그룹뿐만 아니라 여타 그룹도 자사주 이익 소각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포탈에 자사주 이익 소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도 쭉 나오지 않을까. 아시겠죠? 제가 다 척작 박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육은 교육만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LG그룹에 대한 질문 정확치는 않지만 제 기억에서는 LG그룹에서 자사주 이익 소각한 것은 대규모 자사주 이익 소각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LG전자, LG화학. 자, 이렇게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이익 소각에 대해서는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호재죠. 엄청난 뭐 호재다 이런 개념보다도 대규모의 자사주 이익 소각은 당연히 주당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한 호재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평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자, 석배령이 아니라 하락 장악 확인형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장악 확인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의 반대 흐름이죠.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갭상승이 좀 더 나와주면 그러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게 또 비이성적으로 높으면 안 되고 갭상승이 적절한 갭상승. 그리고 요 캔들은 이 캔들의 크기가 뭐 1.5배에서 3배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악을 하는 기준봉은 얘기 때문에 이 캔들의 크기가 1.5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캔들의 흐름처럼 2, 3% 뭐 3, 4% 등락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에서 마지막 자락에 갭상승이 일부 나와주고 뭐 같은 자락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요 꼬리 부분까지 그 위에서 갭상승이 나와주고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오더라도 이런 데서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 전 거래일의 시초가를 무너뜨리고 전 거래일의 저점까지 훼손이 된다? 그러면 그 힘의 세기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양이 뜨면 하락 장악 확인형이네. 이게 아니라 힘이 엄청나게 센데? 이렇게 올라오던 종목을 갭상승까지 나왔는데 또 이날 종가보다 또 위에 올라갔는데 혹은 최소 그 종가 수준인데 그거를 때려 미는데 여기서 양봉이어서 안 팔았던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양봉인데 왜 팔아? 이러면서 윤정도가 그렇게 교육해드렸으니까. 근데 그걸 다 훼손시키고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가서 이 몸통을 훼손시키고 시초가를 양봉이니까. 그리고 저점까지도 훼손을 해. 이 몸통만 훼손시켜도 정확하게는 이 몸통만 장악을 해도 장악형입니다. 근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꼬리 부분까지 다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에 이 캔들의 또 평상시 변동성의 캔들의 1.5배에서 3배 정도. 그러면 얘는 끝났다. 하락 반전이다. 하락에 대한 힘의 크기가 굉장히 세다. 그 내용인 거예요. 당연히 뭐 돌려주면 좋죠. 돌려주면 좋은데 돌려줄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가진 않죠.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형이 뜨고 그 다음날 회복을 하지 못하고 기준봉이 얘니까 얘 절반은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을 못하고 추가적인 음봉이 떨어져 내려오면 이거는 뭐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별이 3개입니다. 캔들 2개 가지고도 별이 3개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일수 기준에서 5에서 10거래일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기존에 교육한 것처럼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에 하락 추세가 연동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거래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일주월봉, 또 분봉의 기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의 개수가 5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변동성이 확장된 변동성이 확장된 기준. 변동성이 확장된 기준. 그러니까 상한가 제도가 확장됐거나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서 변동성이 확장된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일주 월봉의 변동성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일주 월봉의 변동성의 크기. 뭐 월봉 단위의 변동성은 제일 클 거 아닙니까? 주봉보다는 월봉이, 또 주봉보다는 일봉이 작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일주 월봉의 기준. 그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변동성.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조금 더 가벼울 거고 중형주보다 소형주가 조금 더 가벼울 거고. 그래서 전체 추세 기준에 1에서 3, 3에서 5, 5에서 10 거래일의 기준, 주봉이든 월봉이든 캔들 개수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놓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인식이 하락, 뭐 또 혹은 상승 기준의 상방의 기준의 인식이, 정점과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인식이 일정 범위 명확해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 장악형이 떴을 때 차익 실현 범위는 어디서 하느냐? 물론 이때 따라 붙는 경우도 있어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편입해서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왜 손절을 합니까? 이런 종목은 미리 추세 강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편입이 됐을 텐데요 라고 표현을 해요. 어찌됐든 정리의 기준을 잡는 위치는 이 라인이 이탈되는 순간, 이건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안 갖고 있는데 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뭐 하려고 해. 안 살 건데, 음봉 떨어져서 안 살 건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결론은 이 저점, 시초가 저점이 이탈되는 순간이 하락 장악형의 확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종목 이 라인이 이탈되면 정리입니다. 전체 정리. 나는 미래에 좀 남아요. 응? 어제 저점의 기준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꼬리 부분이 이탈되는 요 시점, 요 부분들을 전부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출장 갔다 와서 꼭 보면 출장 심기가 많아. 난 출장 갔다 와서요. 이날 못 받고 여기 정리를 못 했어요. 근데 종가가 여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3거래일제가 되잖아요. 3거래일제 기준에서도 어느 기준에서는 다 정리해요. 되돌려서 기준봉이 뭐가 됐어요? 얘가 기준봉이 됐죠. 되돌려서 얘의 힘의 절반을 돌려놓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2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지금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상향 돌파라는 거는 장중에, 이날 장중에 미련이 남아서 있거나 아니면 정리했는데 다시 힘이 세.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혹은 여기서 차익 실현 전략했는데 다시 힘이 세서 절반을 넘긴다. 어느 거의 절반? 얘의 절반인 거지. 기준봉은 얘가 맞는데 얘가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장중의 기준이면 여기가 훼손된 거, 여기가 훼손된 거 요걸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훼손됐다고 정리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요게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요 라인을 정리의 기준으로 잡아서 정리를 했다라고 친다면 다시 돌리면 다시 편입의 기준을 잡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 절반 라인을 1번 봉의 절반 라인을 되돌려 줄 때 그때의 기준은 추세가 다시 살아났구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요 바닥을 지지하는 거고 추세가 되돌려졌구나 하는 건 요 정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 그것을 정형화해놨다는 얘기. 장악 확인형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장악 확인형의 기준도 이것이 패턴이 완성되어 있는 시점이다. 그럼 얘를 다 돌려야 돼요. 다. 그리고 당연히 얘 절반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정리하는 구간 어딥니까? 이거 다 여기서부터 다 정리입니다. 3일째 봤어도. 이게 완성되고 여기서 4일째 봤어. 다 마찬가지예요. 얘를 세게 감싸 안고 돌리지 않는 한 정리입니다. 여기를 절반을 돌려봐야 얘가 하락 장악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얘까지 다 돌려야 돼. 너무 멀어요? 그럼 얘하고 두 개를 묶어서 그 절반이라도 돌려야 돼.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상향 돌파한다.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봉의 절반. 그리고 얘는 어느 위치에 있든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얘로 보겠다. 의미가 크진 않지만 제 캔들에서도 절반. 아시겠죠? 되돌림의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해 놓고 대처를 하셔야 내동매매하지 않는다. 정리했더니 돌리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 붙었더니 또 고점에 또 밀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장악형에서 분명히 수익 범위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요? 장악형의 기준에 하락 장악형 뜨고 그냥 와장창 반등하는 것 같더니 상승 장악형이 나오는 것 같더니 바로 또 하락 장악형 와장창. 하락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막 중간에 변동성이 나와서 이거 정신없네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뚜렷해집니다. 이거 샛별형이 좀 뜨나? 장악형이 좀 떠주는 거야? 장악형으로 보기에는 캔들의 크기 변동성이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캔들보다 제한적이죠. 그럼 샛별형이 뜨나? 여기서 절반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락률이 높은 거야. 마찬가지로 고형의 주봉입니다. 고형의 주봉은 저거는 하락 장악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해드렸죠? 엄마? 파란색이 없어져 버렸네. 그럼 초록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몸통. 어떤 몸통?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양봉의 윗꼬리는 의미 없어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왜요? 윗꼬리라는 거는 밀고 내려간 거죠. 음봉이라는 것도 파란색 힘의 약세의 표현을 준 거죠. 묶어서 같이 놓고 볼 수 있다. 양봉의 그러면 아랫꼬리, 양봉의 아랫꼬리, 이 양봉의 아랫꼬리 이거는 몸통으로 볼 수 있다. 왜요? 들어 올린 힘이죠. 아랫꼬리는 거기에 양봉의 기준이잖아요. 양봉의 윗꼬리 이건 의미 없다. 왜?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온 거라 파란색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 장악형의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락 기준이 잡혔다면은 전부 정리를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엄마 상승 잉태형이 떴는데 제한적이죠. 왜? 상승 잉태형은 별 2개니까 엄마 갭 상승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립니다. 어느 자락이든 다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추세의 지속입니다. 윗골이 달렸어도 패턴의 불편함이 아닌 거예요. 결론은요. 고형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총복습 기준 잡을 겁니다. 총복습에서 여러분들 종목 잡아가셔서 수익 범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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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일봉의 기준에 요 자리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요 위치. 여기 장악형 뜨고 샛별형 뜨고 난리가 났죠.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저 고점에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공매도 금지되고 하면서 그 분위기가 이쪽으로 많이 쏠렸죠. 그렇게 되면서 10월 말부터 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흐름이 10월 말부터 가격 반발력 나온 이후에 12월 달 들어서 난리가 나는 건 난리가. 11월 달, 11월 6일 이제 공매도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얘가 지금 당장 공매도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캔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잡아드리는데 상승장악형 그리고 샛별형 작아 보이지만은 요 캔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캔들이었어요. 그리고 샛별형이고 요 부분에
종목 검색에서도 종목이 뜹니다. 거래대금 충분히 실려 있었고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 왜 꼬리가 달리니까 분봉의 대처의 기준의 차익 실현, 그리고 캔들 이외의 교육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음봉 떨어졌다가 돌려 편입의 설정 범위. 이야, 양봉 슈팅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5.77% 올라옵니다. 그러면 윤정도의 기준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종목이어도 10% 이상부터는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합니다. 15%까지 올라오는 경우, 쫓아가는 경우는 거래대금 최상위 1, 2, 3위 뭐 이렇게. 그리고 16%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꺾이는 순간 무조건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 기준을 설정합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15.77이에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잘 보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5.77인데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윗꼬리 달린 부분. 15.77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밀려 내려갔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1% 상승으로. 이 뒷부분이 없다고 치면 패닉이겠죠. 패닉입니다. 이야,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어. 여기서 차익 실현 했어야 되는데, 우와, 이걸 놓쳤네. 배운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처해도 돼요. 근데 벌써 이미 이때는 뭐냐면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만 연기금이 추가라고 삽니다. 지금 누적적으로 4% 이상 샀어요. 왜 얘만 사? 신규주 중에서 얘만.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1% 조금 넘는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왜 얘만 4%를 사냐고. 상장 첫날부터. 로봇주에서도 얘만 사. 희한하죠.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 왜?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도 지분이 없었는데 조금씩 2%라도 들어오고 그 수급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잘 돌렸어요. 아우 땡큐. 아우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또 강세를 띄다가 살짝 강세를 띄다가 밀려 내려서 여기까지 밀립니다. 이게 얼마 밀린 거예요? 20%. 마이너스 20%.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꼬리 달려 6,480만 주짜리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이 무슨 뭐 15% 올랐다가 15%가 밀려버려.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기준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도 덩달아서 뛰는 게 뭐야? 신규주 중에서의 강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신규주 세 종목에서의 초강세의 흐름의 연동. 거기에 MSCI 지수의 편입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 논의가 아니라 전망이 나오기 시작해. LS 머티리얼즈도 결국은 3조를 훌쩍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3조를 훌쩍 넘기니까 이 종목도 조금 더 움직이면 MSCI 지수 편입이 되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4조 5천원, 5조 이상이면 편입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수급 논리, MSCI 지수에 대한 논리, 또 여기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에요. 구주주의 대부분이. 그 상태에서 연기금이 4%를 사, 연기금이 사는 것만큼 투신이나 이런 쪽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외국인들이 슬슬 매수를 해? 그 기준에서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윗꼬리가 또 달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윗꼬리가. 10% 가까이 움직였다가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때의 기준이나 이때의 기준처럼 패닉에 빠지죠. 야, 이걸 못 잘라내나? 라고. 이거 오버슈팅이었는데? 라고. 결론은요. 추세 추이에서 캔들 패턴의 일봉상의 매도, 차익 실현의 범위의 신호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없어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나서 이 상승률인데 지금 오늘의 기준의 이 윗꼬리 부분이 패턴상 매도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럼 일봉에서도 매도가 아니야. 아니 4만 원대 포착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수익 흐름이 지속돼 왔었는데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기준에 차익 실현을 못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됐어. 캔들 패턴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있어요? 주봉에서? 없죠. 일봉에서 있었나요? 없죠. 근데 왜 엉엉 울어요? 아, 내가 이왕이면은 요 꼬리에서 좀 차익 실현 잘 할 걸.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건물을 몇 개를 살 수 있지.
그잖아요. 무조건 최고점에 팔고 밑에서 사고 최고점에 팔고 밑에서 사면 여기서 지금 뭐 상승률 235%가 아니라 여기서 이 상승률이 그냥 500% 1000%도 되겠네.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만 좀 하시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동매매가 될 수 있으니 조금은 느긋하게. 윤정도가 10% 비중으로 채워놓은 종목의 기준이라면 그렇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를 들어보자. 언제요? 23시에. 예? 지금까지 제가 노란톡 지금 비밀번호 딱 걸어놨죠. 입장 안 되죠. 조금 이따 바로 풀어놓을 거예요. 우르르 그때 들어오시면 돼. 그렇게 해서 23시 교육을 받고 이 흐름이, 예? 이거 보세요. 이 흐름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음봉 떨어져 있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승장악 확인형 배울 때 이거를 가지고 차익 실현의 범위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봉이나 주봉에서 혹은 분봉에서 차익 실현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고 혹은 꼬리의 부분에 또 거래량의 부분에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캔들 패턴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돌려놓은 흐름이 요 꼬리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뭐야? 절반의 훼손이었죠? 다행히 돌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음봉에서 어떻게 돼? 망치가 떴겠죠. 이거 교수형 아니에요. 교수형은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져 있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또 편입했어. 여기 얼마? 85,000원. 그리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 아직까지 추세의 지속. 아시겠죠? 교육받고 종목 가져가고 1대1의 기준.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도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